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문재인 저거는 왜 저러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꽤나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의 일상만 보더라도 충분히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꼭 그런 사람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그 질문을 듣고 과민 반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꼭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겠죠. 뭔가 찔리는 게 있고 뭔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들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먼저 선수치기 위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문재인의 모습이 딱 그렇거든요. 그러면 문재인이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뭔가 자기의 허물이 들킬까봐 걱정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요즘 보니까 문재인이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양산사저에 찾아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는 박지원이가 찾아오더니 이번에는 또 김동연이가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김동연이는 정장 차림으로 온 것 같고 문재인 같은 경우는 뭐 편한 뭐 한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저런 걸 입고 있네요. 저는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문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진을 딱 보시면 마음에 좀 드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저것도 자연인인 척 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이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뭔가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외관을 가꿨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뭐 때문에 문재인가 저렇게 급해가지고 마음이 또 걱정이 돼가지고 저런 식의 쇼까지 하는 것일까? 제가 보기에 문재인의 업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의 업보 뭐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을 시켰던 거, 그게 문재인의 업보겠죠. 그리고 그렇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블랙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뭐에 초점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술 분야에 초점이 되어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재인의 두려움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예술 분야에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어떻습니까? 이미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예술 분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 그런 것들을 블랙리스트에 했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처벌을 받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그 처벌의 수위가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훨씬 더 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두려운 겁니다. 문재인이 퇴임하고 난 뒤에 5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5월 15일에 다음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반지성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문재인이가 반지성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유가 뻔한 것이죠. 바로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반지성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최근에 문재인이 다음 같은 글도 올렸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믿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어떤 보도가 있었길래 문재인이 저렇게 언론을 믿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맞죠? 바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하면 전기료가 폭등이 될 것이다 라는 산업부의 보고를 받고 난 뒤에도 임기 내내 묵살했다라는 거죠. 2017년도 5월 24일 그리고 6월 2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죠. 이때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규모 추정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뭐냐? 대선 공약대로 탈원전을 하게 된다면 2018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2016년도 대비 매년 2.6%씩 전기요금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전기요금 부담액이 55조였는데 2030년도가 되면은 75조 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탈원전으로 2018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 총액이 얼마다? 140조라는 것이죠.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과오는 박근혜 정부의 뭐 블랙리스트 그거와 비할 바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뭐 예술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뭐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통해 가지고 100조가 넘는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임기 내내 계속해가지고 묵살하고 공개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회의에서 해당 문제가 논의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분위기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벌했다라는 거죠. 그냥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막 윽박을 막 지르고 압박을 당해가지고 토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자리에는 홍종학 전 장관도 있었고 최민희 전 국회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있었다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홍 전 장관은 회의에 참석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에너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자기가 했던 말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만큼이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라는 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조차 기억이 안 난다라고 부인할 정도로 그만큼이나 책임 관계가 명확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탈원전 정책이라는 거죠. 특히나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 배공규 당시 산업부 장관입니다. 희한하게도 배공규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2년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2017년도에 했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죠. 2022년도까지 전기 수요 및 공급 전망을 감안해 봤을 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자기가 장관으로 있었던 산업부에서는 2017년도 5월 24일과 6월 2일 달에 이런 식으로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배공규라고 하는 사람은 탈원전이라고 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수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원하시니 나는 그 뜻을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그냥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재인의 명을 받드는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예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배공규 전 장관은 또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그런데 그 블랙리스트가 당연히 뭐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탈원전이랑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